네, 안녕하세요. 리뷰톡톡의 미쿠니 스튜디오입니다. 리뷰똑똑. 오늘은 제가 이제 야외에 나와서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요. 원래는 조금 공터 같은 곳, 그리고 여의도 공원에 조금 가려고 하다가 그쪽으로 향하는 도중에 아직 벚꽃이 피어 있는 주변 공원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이제 아웃포커스를 어떻게 해야 잘 잡을 수 있나요? 네, 이게 오늘의 영상의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조금 꿈꾸는 로망 같은 아웃포커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진행을 할 거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웃포커싱이 어떻게 해야 잘 나타나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찍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영상은 프로분들 아니면은 조금 카메라나 사진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익숙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패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웃포커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아웃포커스를 극대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을지, 표현할 수 있을지를 한번 오늘은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조리개 수치가 낮은 렌즈를 사용하라 입니다. 아웃포커스에 있어서 이 조리개 수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리개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심도가 깊어집니다. 이 심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아웃포커스를 표현하기에는 조금 불리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조리개 수치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아웃포커스를 표현하기에 좀 더 용이하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3.5에서의 똑같은 피사체와 똑같은 거리를 두고 배경과 똑같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찍은 사진과 조리개 수치 f8에서 피사체 거리가 같고 배경의 거리가 같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는 분명히 f8의 사진보다는 조리개 f3의 사진이 조금 더 아웃포커스를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예시로 조리개 수치 3.5와 조리개 수치 8의 차이를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조리개 3.5 같은 경우는 앞에 사진은 분명히 초점이 잘 맞아 있고 피사체에, 그 다음에 뒷부분, 나무 뒷부분을 보시면은 배경 흐림이 아주 제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리개 수치 8의 사진을 보시면요, 앞에 피사체도 이제 초점이 잘 맞아 있고 저쪽 뒤에 멀리 있는 나무들도 피사체가 잘 맞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조리개 수치를 낮춰라, 이게 아웃포커스의 팁이 되겠습니다. 네, 몇 가지 더 예시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제 눈앞에 있는 이 벚꽃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조리개 수치 f3.5, 그 다음에 조리개 수치 f8, 이것을 비교하는 사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로 조리개 3.5에 놓고 촬영을 할게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여기에서 조리개만 f8로 이동을 시킨 후 촬영을 하겠습니다. 조리개 3.5에서는 뒷배경이 날아가 있는 반면에 f8은 그래도 선명한 편입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조리개 수치 f3.5랑 f8을 비교를 했습니다. 동일한 피사체와 동일한 거리를 두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조리개 수치만으로 이렇게 배경 흐림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고요. 네, 조리개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배경 흐림은 더 많이 시키지만 렌즈에 따라서는 최대 개방, 렌즈가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리개 값을 설정을 할 경우 이제 렌즈에 따라서는 화질이 조금 저하되는 렌즈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조리개 수치 f8, 그리고 f9, f10 이렇게까지는 화질이 좋을 텐데요. 조리개 수치를 많이 쪼이면 쪼일수록, 그러니까 조리개 수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회절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개 수치를 너무 높이실 경우는 화질의 저하가 있다는 것을 조금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멀리 왔고요. 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아웃포커스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두 번째 팁이 있는데요. 두 번째 팁은 피사체와 가까이 하라입니다. 카메라가 피사체와 가까이 가면 가까워질수록 뒷 배경이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제 눈앞에 있는 이 사쿠라로 한번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 수치는 3.5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조금 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찍은 것보다 멀리서 찍은 게 상대적으로 심도가 깊게 표현됩니다. 네, 이렇듯이 피사체와 가까이 가면 가까워질수록 배경 흐림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피사체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배경과 피사체의 거리도 비율적으로는 가까워지기 때문에 배경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포커스를 많이 표현할 이제 두 번째 팁으로는 피사체와 가까워져라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꿀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가 이제 피사체와 촬영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아웃포커싱이 이제 극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사체와 배경이 멀어질수록 아웃포커스가 더욱더 극대화되어 표현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샘플을 보여드리면은, 네, 이거는 제가 피사체로 사용하기 위한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는데, 이걸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예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사체와 촬영자의 거리는 그대로 두고요, 피사체와 배경과의 머리만 조절을 하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고 제가 찍으면 되죠. 네, 이렇게 들고 피사체와의 거리는 동일하게 두고 한번 나무를 찍겠습니다. 나무를 찍을 때 제가 이번에는 조리개 F8로 넣어서 아웃포커스가 조금 덜 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F8로 수치를 놓고요, 피사체와 촬영자의 거리는 동일하게 가져가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찍었고요, 피사체와 이제 배경을 멀리 둬야겠죠. 자, 앉겠습니다. 네, 이렇게 촬영을 하겠습니다. 통과 나무가 가까울 때는 아웃포커싱이 덜 되고, 멀 경우는 좀 더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서서 찍고 앉아서 찍고의 차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꽤나 많은 아웃포커스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웃포커스를 이제 표현할 경우에, 죄송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첫 번째는 조리개 수치, 두 번째는 이제 피사체와의 거리, 세 번째는 배경과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망원 렌즈를 사용할수록 이제 아웃포커스 표현이 좀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렌즈의 초점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광각이라는 거는 넓게 이렇게 찍는 렌즈를 광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광각 렌즈가 되어 있고, 이제 요즘 나온 렌즈는 망원 렌즈도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확대해서 보통 촬영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확대를 해서 촬영을 하면은, 네, 망원 렌즈처럼 이렇게 확대를 해서 찍을 수 있었죠. 하지만 핸드폰과는 조금 다릅니다. 카메라는 핸드폰과는 조금 다르고, 광각 렌즈 같은 경우는 이 한 화면에 피사체를 동일한 크기로 갖다 대려면은 좀 가까이 가야 되고요. 망원 같은 경우는 그 피사체의 피사체를 요 네모난 사진에 이렇게 씌우기 위해서는 조금 뒤로 가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광각은 넓게 촬영을 하고 망원은 이렇게 좁게 촬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망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프레임에 이제 사진에 피사체를 광각과 동일한 크기를 갖기 위해서는 꽤나 뒤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동일한 조리개 값이라고 하더라도 망원에서의 이제 아웃포커스 표현이 조금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피사체는 제가 가져온 이 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예쁘진 않지만 한번 먼저는, 네, 이 정도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실 텐데, 이제 프레임에서 중앙에 중앙에 딱 이렇게 중앙에 차지하도록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조리개 수치로 망원단에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광각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배경이 크게 나왔죠? 반면에 망원으로 찍은 사진은 배경이 조금 나오고 굉장히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시면은 망원단이 더욱더 아웃포커싱을 잘 표현했습니다. 방금 이제 샘플로 보시면 아시듯이 광각과 망원이 굉장히, 깜짝이야. 네, 광각과 망원이 굉장히 표현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광각 같은 경우는 피사체를 동일한 크기, 동일한 위치로 이제 한 프레임의 위치를 시켰을 때 배경이 굉장히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요, 간단한 게, 망원으로 찍었을 때는 피사체랑 이제 프레임 안에서 피사체를 동일하게 위치시키고 동일한 크기 정도로 이렇게 위치를 시켰을 때 배경의 굉장히 조그만 부분만 이렇게 잡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아웃포커스의 표현이 요만하다고 했을 때 광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크기로 붙어 있었다면은, 망원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의 크기는 똑같은데 이 피사체의 크기도 똑같은데 뒷 배경을 이렇게 늘려놓는 듯한, 네, 이렇게 여기만 찍었기 때문이죠. 네,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망원단으로 찍었을 경우는 조금 더 배경이 더 흐려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광각으로 찍었을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케가 좀 더 약한, 네, 아웃포커스가 조금 덜 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웃포커스를 굉장히 강하게 넣고 싶다면은 망원 렌즈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망원 렌즈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은요, 풀프레임 센서가 크롭 센서보다 유리한데요.
어떤 부분에서 유리하냐면은 동일한 렌즈를 사용을 했을 때 풀프레임 센서가 촬영했을 때는 이 정도로 촬영이 된다면은 동일 렌즈에서는 크롭 센서의 경우 화각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1.5배 시켰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도, 똑같은 화각 정도의 느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뒤로 가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는 사진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두 가지를 한번 동시에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프레임 센서가 크롭 센서보다 조금 더 아웃포커싱이 더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사체와의 거리, 그 다음에 배경과의 거리 때문인데요. 제가 이번 팁으로 말씀드렸던 피사체와 가까워질수록 아웃포커싱이 더 잘 되는데 크롭 센서로 촬영했을 경우 좀 더 뒤로 가서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아웃포커싱에 조금 더 불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아웃포커스 강의는 여기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조리개 수치를 낮춰라. 네, 두 번째로는 피사체와 가까워져라. 세 번째는 배경과 피사체를 멀리 둬라. 네 번째는 이제 망원단을 사용해라.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아웃포커스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다음에는 좀 조리개랑 뭐 셔터 스피드, ISO 수치에 대한 이런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재밌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굿데이.